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강연을 갑니다. 토요일은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천안으로 오랜만에 갑니다. 천안 오후 2시에 천안 축구센터 본관 2층 중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고요. 2023년에 대한 전망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저는 도대체 무슨 매매를 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문현진 멘토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마인드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시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식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고요. 일요일 천안은 오후 2시라는 거 그거 기억 꼭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자꾸 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꺾을 만한 어떤 악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현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올라갈 때가 안 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아우 됐고 이제는 뭐 악재 선반영한 거 아니니? 야 됐고 이제 다 선반영했다 치자.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가자 하는 그런 느낌, 조금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모호한 악재라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뚜렷한 악재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악재라고 한다면 아예 그거 다 선반영이야. 선반영 나 모르겠고 다 선반영 된 거고, 자 좋은 내용은 뭔데, 이건 좋은 거야, 오케이, 이런 건 아직 반영 안 된 거니까 가자구 하는 느낌으로 살짝 기대감으로만 충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라는 것도 별로 없고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이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됐고 다 모르겠고 그냥 이제 좀 가자 하는 느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역시나 우리가 포모 증상이라고 하죠. 포모 증상,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두려움, 나만 빠질까봐 생기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포모 증후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안 사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안 사는데 올라가면 나만 죽쓰는 거 아니야? 이 닭쫓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본다더니 이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뒤늦게서야 이제 또 매수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증시 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시장 또는 주식 시장,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채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약간 좀 그건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채권 시장이 무너지겠냐라는 거죠. 뭐 사실 보통은 채권 시장이 빠지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빠지면 뭐 채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조금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조금 웃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눈속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주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 구성이 여전히 품절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없는 데다가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곤 있지만 2차전지 테마로서 이제 테마주로서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 관련주로서 좀 택도 아니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된다면 사실상 이 좀 10% 이상 올라오거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의 구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시장은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하한가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점과 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각이 되면서 급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하시면서 이런 하한가 또는 급락을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요, 한국 안콜 유전, 엔콜 유전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코리아 유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상 급등 현상으로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역시나 품절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딱히 거래가 많았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 급등 현상은 있을 수 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매력 있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 급등 현상으로 개인 투자자들,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 또 급등락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일전기공업이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급등 나온 것은 국내 최초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뭐 이런 뉴스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한가를 보낼 정도의 뉴스인가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무조건 좋은 건가요? 하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뭐 카페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선풍기 사업을 한다든지 에어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나도 전기차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뛰어든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와 대박 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께 투자금을 막 손에 쥐어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일전기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원래 했던 기업은 아닌데 이제 배선이라던가 스마트 분전반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약간 접목시키면 우리 전기차 충전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약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회사가 이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매출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도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줄 필요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한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열고 난 다음에 저 신사업에서 성과가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좋다 해서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맞는 것 같다, 이 상한가는 진짜 좋은 상한가구나 싶지만, 이건 이제 신사업 들어간다라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요즘 2차전지 관련주들, 스마트 관련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버블처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90년도 막 이럴 때 보면은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너도 나도 뭐 인터넷 사업을 할 거다, 쇼핑몰을 할 거다, 뭐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할 거다라고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거품처럼요. 그래서 그런 버블 장세처럼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오고 AI 관련주 이야기 나오니까 나도 AI 관련주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17년, 16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16년, 17년 요쯤에 이 18년까지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냐면요,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뭐 이를테면 비덴트와 같은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후에 손절도 하고 했더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렸던 기업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비덴트와 같은 이런 기업 말고도 정말 많은 이 블록체인 관련주라든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전부 다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종의 테마주로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런 걸 잡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좋은 일이기도 하죠. 수익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물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익을 내는 사람이 나 하나라고 해서 나한테만 좋은 거니까 뭐 세상 사람들한테도 다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잘 잡아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가 대주주다 보니까 에코프로 따라가지고 에코프로 HN까지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너무나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질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막차에 올라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윗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한 9만 원 이상까지 가긴 좀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요. 이제 황화수소 2차전지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제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거 사놨으면 수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사실상 이런 기업들도 테마주로서 엮여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역량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매매할 먹거리들이 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들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를 매매하신다면은 짧은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시고 손절을 칼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내가 짧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제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 피해자가 없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조금 간곡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2차전지를 좀 경계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뭐 물론 좋은 건 맞고 성장할 기업은 맞는데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 급등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조금 자중하고 약간은 조금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싸게 사서 모아간다.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면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테마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올바른 실적 장세라든지 또는 재료가 있는 어떤 기업들 뭔가 품절주 말고 뭔가 이렇게 좀 탄탄한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히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단타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불가능하다, 난 단타를 잘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수는 제가 보기엔 역시나 여전히 악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악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악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악재가 생겼을 때 생길 충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